엔진 두 개가 다른 속도를 내면 어떻게 날아가나. 스리위자야 항공 182편. 스리위자야. 2003년 인도네시아에는 항공 붐이 일기 시작했다. 737-200으로 구성된 저가 항공사가 새로 만들어졌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지역을 지배했던 스리위자야의 이름을 딴 스리위자야 항공이다. 스리위자야는 산스크리트어로 대승리 혹은 영광의 정복이라는 뜻이다. 스리위자야는 서쪽으로는 인도와 이슬람, 동쪽으로는 당나라를 넘어 신라와도 교역했던 해상제국이었다. 신라 미추왕릉에서 출토된 상감 유리구슬이 해상 실크로드로 이어진 역사를 증명한다. 해초를 비롯한 여러 신라 승려들도 천축으로 가는 길에 스리위자야의 바닷길을 건넜다. 스리위자야의 무역항에는 아라비아, 인도, 중국의 향신료와 도자기가 거래됐다. 스리위자야 항공은 스리위자야 왕국처럼 동남아시아의 하늘을 정복할 수 있을까? 시작은 초라하다. 2003년 737-200 한 대로 자카르타와 팡칼피낭을 왕복한다. 항공사는 빠르게 성장한다. 2010년에는 27대의 항공기를 운항한다. 2011년 인도네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항공사가 되었다. 커가는 덩치에 비해 내실은 엉망이다. 막대한 규모의 적자를 안고 있다. 국영 항공사인 가루다 항공과 제휴해 경영 구조를 개선하려 했으나 쉽지 않다. 2019년 스리위자야 항공은 파산 직전에 몰린다. 유지보수 업체에 지급할 경비도 밀린다. 운항할 수 없게 된 항공기가 절반이다. 정비부터 케이터링까지 부채투성이다. 설상가상 2020년 코비드-19 팬데믹의 시대가 됐다. 스리위자야 항공뿐 아니라 체질이 튼튼한 항공사의 경영까지 위협받는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스리위자야 항공은 2021년까지 폐업하지 않고 살아남았다. 2021년 1월 코비드-19의 기세가 꺾이고 하늘길이 다시 열린다. 스리위자야 항공의 낡은 기체들도 다시 운행하게 됐다. 중고 등록번호 PKCLC 1994년 제작돼 2012년 스리위자야 항공이 인수한 기체다. 사업을 시작하며 도입한 낡은 737-200, 300 기체들은 유압액이 새는 사고가 잇따르며 수명을 다해갔다. 스리위자야 항공은 엠브라에르 E190 20대를 주문했지만 이내 취소하고 737-500 중고 기체를 도입하기로 한다. 2011년 11월 콘티넨탈 항공에서 737-500 중고 기체 12대를 인수한다. PKCLC도 구입 당시 기령이 18년 된 기체지만 이 정도는 스리위자야 항공에서는 평균 수준이다. 정비만 제대로 한다면 운영에 문제가 없다. 2022년 기준 대한항공 155대 기체의 평균 기령은 11.5년, 아시아나 81대 기체의 평균 기령은 12.4년, 제주항공 49대 기체의 평균 기령은 13년이다. 팬데믹이 다가온 2020년 3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아예 운항하지 못했다. 2021년 1월 9일 이제 먼지를 걷어내고 다시 운영한 지 20일이 됐다. 자카르타를 출발해 폰티아낙 공항으로 비행한다. 조종사 2명, 객실 승무원 4명, 이동하는 승무원 6명이 객실에 타고 있다. 승객은 50명, 이 중 어린이가 7명, 유아가 3명이다. 모두 56명이 탑승했다. 예약한 승객 1명은 공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탑승이 거부됐다. 운이 없어 일정을 망쳤다고 투덜거리며 귀가했을 것이다. 조종사 기장 아프안 54살 인도네시아 공군 출신이다. 참을성 있고 차분한 성품이다. 아무리 높이 날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천국에는 갈 수 없다. SNS에 남긴 말이다. 이번 일정은 비행 몇 시간 전 급히 잡혔다. 공항에 도착한 기장은 아이들과 영상통화를 나눈다. 큰아이는 중학생, 막내는 유치원에 다닌다. 코비드-19 기간 동안 많은 조종사들이 비행하지 못해 고용은 불안정했지만 가정은 화목했다. 총 비행시간 17,904시간,
737 기종 비행시간 9023시간. 부기장 디에고 마마히트 34살.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조종사로 진로를 바꿨다. 스리위자야 항공에서 비행한 것도 7년이 됐다. 나에 대한 믿음이 나를 만듭니다. 부기장이 SNS에 남긴 말이다. 2년 전 결혼해 어린 아들이 있다. 부기장도 비행 직전 일정이 갑자기 바뀌었다. 원래는 파당으로 비행 계획이 잡혀 있었다. 총 비행시간 5107시간, 737 기종 비행시간 4957시간. 이륙 오후 1시 55분. 그리고 천둥 번개가 친다. 출발할 절차는 아바사2 델타다. 247도로 1000피트로 상승한 다음 윗나로 우선해 한다. 아주나, 나빌로 이어진 뒤 라티에 이르면 고도 10,000피트가 된다. 라라스, 톰보, 물란을 거쳐 아바사로 출항한다. 이 출항 과정의 좌표는 FMC 비행관리 컴퓨터에 등록돼 있다. 조종사가 수평 항법 모드를 선택하면 그 길로 따라간다. 조종사는 전면에 있는 모드 제어 패널 MCP를 통해 비행 모드를 선택한다. 조종은 기장이 맡고 부기장은 감시 비행을 맡는다. 최초 고도는 1780피트에 맞췄다. 오후 2시 35분 이륙 허가를 받았다. SJ와 182편은 25월 활주로에서 이륙한다. 추력 레버를 이륙 위치로 올린다. 기어를 올린 후 자동 추력 장치를 켠다. 이제 착륙할 때까지 추력 레버를 직접 만질 필요는 없다. 오토 스로틀 자동 추력 장치. 자동 추력으로 설정하면 조종사가 속도와 고도를 바꿀 때마다 비행 컴퓨터가 필요한 추력을 맞춰준다. 바뀌는 추력에 따라 모터가 레버를 알아서 돌린다. 조종사가 레버를 손으로 쥐고 일정한 힘을 가하면 모터는 분리되고 인간에게 우선권을 넘긴다. 제트기의 추력 80% 이상은 엔진 전면의 팬 회전에서 나온다. 전면에 있는 저압축 회전수를 N1이라고 부른다. 자동차의 경우 RPM을 보며 엔진 출력을 확인하듯 제트기 조종사는 N1 백분율 수치를 보며 엔진 출력을 확인한다. 오후 2시 36분 고도 400피트 수평 항법 모드로 전환. 기어를 올린 뒤에는 수평 항법 모드로 입력된 좌표에 맞춰 상승할 것이다. SJY182 레이더에서 확인됐습니다. 표준계기 출발 절차대로 29,000피트까지 제한 없이 이륙하십시오. 속도는 스피드 모드, 고도는 고도 변환 레벨 체인지 모드로 MCP에 입력한 고도로 상승 중이다. MCP에 고도를 입력하면 비행 컴퓨터가 필요한 엔진 출력을 정한다. 엔진 출력에 맞춰 추력 레버가 움직인다. 이륙 2분 후 5,400피트를 지난다. 상승 속도를 줄이기 위해 버티컬 스피드 수직 속도 모드로 변경한다. 목표 상승 속도는 분당 2,000피트. 멀리 뇌우가 보인다. 방향 선택 모드로 변경. 기장은 수평 항법 모드에서 방향 선택 모드로 바꾼다. 구름을 피해갈 생각이다. 고도 변환 모드에서 수직 속도 모드로 변경한다. 분당 3,600피트로 상승하고 있다. 이륙 후 3분 19초 경과. 7,950피트를 지난다. 왼쪽 레버 각도는 47.5도, 왼쪽 엔진 N1 속도는 92.3%, 오른쪽 레버는 46.2도, 오른쪽 엔진 N1 속도는 91.8%. 조금 차이가 난다. 조종사들은 눈치채지 못한다. 조종사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비구름이다. 070 방향으로 비행하시죠. 확인. 부기장은 070 방향으로 우선해야 할 것을 건의한다. 기장은 출항 관제에 075 방향 선회 허가를 요청한다. 항공기는 이제 미리 입력한 좌표로 비행하는 수평 항법 모드에서 선택한 방향으로 비행하는 방향 모드로 바꿔 비행한다. 기장은 075 방향으로 노브를 돌린다. 항공기가 우선해야 한다. 비대칭 비행. 상승 속도가 줄도록 조종사가 입력하면 오토파일럿은 엔진 출력을 줄인다. 최대 출력 위치에 가 있던 레버가 자동으로 뒤로 물러난다. 두 엔진의 레버가 똑같이 동작해야 하지만 오른쪽 엔진의 추력 레버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륙 후 3분 40초 경과. 관제소에서 11,000피트까지만 상승하라는 지시가 온다.
25L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다른 항공기와 간섭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기체 고도는 8,800피트, 상승 속도는 분당 2,600피트, 왼쪽 레버 각도는 39도로 내려왔다. 왼쪽 엔진 N1 속도는 86.4%, 오른쪽 엔진 N1 속도는 여전히 91.8%다. 이륙 후 4분 16초 경과. 고도 11,000피트 통과합니다. 좌측 추력 레버는 22도로 내려왔다. 좌측 엔진 N1 속도는 67.5%, 우측 레버는 계속 고정돼 있다. 오른쪽 엔진의 N1 출력은 91.8%를 유지한다. 양쪽 엔진의 속도가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 한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이런 비대칭 상황을 조정하기 위해 비행 컴퓨터는 조종관을 기울여 롤 동작을 한다. 조종관이 오른쪽으로 19도 기운다. 조종사는 더 큰 각도로 기울일 수 있지만 비행 컴퓨터는 19도까지만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추력 비대칭은 점점 커진다. 왼쪽 추력 레버는 17.6도로 내려와 N1 스피드가 59.3%가 됐다. 정비의 역사. 자동 추력 장치는 언제부터 고장나 있었을까? 정비 기록에 따르면 이 고장은 2013년 11월 처음 발견됐다. 이후 자동 추력 장치 오작동을 보고한 조종사는 무려 65명이다.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저절로 풀리는 등 오류가 끊이지 않았다. 그중 61건이 추력 비대칭 기록이다. 지난 7년 동안 수시로 추력 비대칭 작동이 있었고 정비사들이 매번 정비를 해왔다. 전선 연결 부위를 닫고 다시 조립하는 것으로 하드웨어적 정비가 끝난다. 다음으로는 비행 컴퓨터의 자체 점검 기능을 활용해 컴퓨터 오류를 점검한다. 빌트인 테스트 이퀴프먼트, 줄여서 바이트 검사다. 바이트 검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정비 완료. 7년 동안 이렇게 정비해왔다. 그리고 또다시 고장이 일어났다. 전선의 문제도 아니고 비행 컴퓨터의 문제도 아니다. 그러니 컴퓨터 오류를 점검하면 이상이 없다고 나온다. 오류가 없다고 나오니 일단은 정비 완료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고장은 2020년 12월이다. 불과 열흘 전에 자동 추력 장치 컴퓨터가 교체됐다. 교체 후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니 최소한 컴퓨터 문제는 아니다. 정비사들이 7년 동안 못 찾아낸 이 고장의 원인은 뭘까? 추력 레버를 조종사가 직접 작동하면 오토 스로틀이 분리되도록 설계돼 있다. 2파운드 이상의 힘을 가하면 모터가 분리돼 사람 힘만으로 작동한다. 기계 안 어딘가가 걸려 사람이 힘을 가하는 듯한 2파운드의 마찰이 생기면 모터에서 분리될 수 있다. 7년간 고질적으로 시달려온 고장의 정체다. 보잉은 이런 식으로 고장날 수 있다는 걸 예상했다. 정비 매뉴얼에는 이런 상황에 맞춘 정비 절차가 있다. 그러나 지난 7년 동안 정비 매뉴얼을 뒤져본 정비사는 반도 되지 않는다. 복잡한 매뉴얼을 읽는 대신 즉각 해결할 수 있는 임시방편에 의존해왔다. 연결 부위를 깨끗이 닦은 후 다시 꼽고 바이트 검사를 하면 된다. 컴퓨터에는 문제가 없으니 언제나 통과. 정비사들은 이전에 정비했던 정비사가 날림 정비했다는 사실도 모른다. 스리위자야 항공은 15회 비행에서 3회 같은 오류가 나올 경우 반복적 결함으로 분류하고 정밀 정비를 하도록 규정했다. 7년간 65건의 오류는 반복적 결함으로 분류되기에는 너무 적은 오류였다. 정말 65건밖에 오류가 나오지 않았을까? 레버는 30초에서 7분 정도 멈춰 있다가 저절로 풀려서 정상적으로 움직였다. 이 항공기를 운항한 조종사들을 면담 조사한 결과 7명 중 5명은 고장이 일어났던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다. 기억하기에는 너무나 잦아 평범한 일상으로 여겼는지 모른다. 2020년 3월 15일 이륙 상승 중인 PKCLC, 지금과 똑같이 자동 추력 장치가 걸렸다. 추력 비대칭이 되고 조종관이 오른쪽으로 19도 기운다.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다. 비행기가 왼쪽으로 기운다. 오른쪽으로 선회해. 부기장이 우선해야지만 먹히지 않는다. 좌선의 각이 41도에 이른다. 조종석의 선회각 경고가 울려 퍼진다. 기장은 오토파일럿과 자동 추력 장치를 해제하고 수동으로 조종한다. 기체는 우로 28도 기운 뒤 수평으로 돌아온다. 당시 기장은 추력이 비대칭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기장도 부기장도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이 증언을 하는 사람은 당시의 부기장이다. 당시의 기장은 어디에 있을까? 지금 이 항공기로
비행하고 있다. 10,000피트. 조종사는 우선해야 하도록 명령을 내려놨기 때문에 기울어진 상황을 이상하다고 판단하지 못한다. 기체는 46도에 도달한 뒤 이번에는 왼쪽으로 기울어진다. 추력이 더 높은 오른쪽 엔진은 기체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려 하고 비행 컴퓨터는 비대칭을 제어하기 위해 조종관을 돌려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 한다. 컴퓨터의 복구 노력이 가상하지만 엔진 추력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막을 수 없다. 고도가 높아지자 부기장은 고도계 수정치를 표준값으로 바꾼다. 왼쪽 레버는 여전히 고착돼 있다. 기체는 초당 1도 정도로 왼쪽으로 기울어가고 있다. 조종사들은 눈치채지 못한다. 이런 비정상 상황에서는 자동 추력 장치가 해제되고 경고가 나와야 한다. 이 경고를 위해 기체에는 CTSM이라는 안전 시스템이 장착돼 있다. 보잉이 이런 상황을 대비해 추가한 시스템으로 2000년 이후로 장착이 의무화됐다. CTSM은 왜 경고하지 않았을까? CTSM이 이상 상황으로 판단하려면 센서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필요하다. 스포일러 각도를 측정하는 센서가 너무 낮은 값을 컴퓨터로 보내고 있다. 센서는 언제부터 고장나 있을까? 스리위자야 항공은 기체 도입 이후 센서를 정비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고장이 일어날 거라는 예상을 한 적도 없다. 고도 1570피트를 지나 계속 상승한다. 고도계 수정치 표준으로 조정합니다. 관제탑의 추가 상승 지시가 내려진다. SJY132 고도 13,000피트까지 상승하십시오. 고도 13,000피트까지 상승합니다. 왼쪽 추력 레버는 13도로 내려왔다. 왼쪽 N1 스피드는 49%, 오른쪽은 여전히 91.8%. 고도 13,000피트. 고도 13,000피트. 기체는 왼쪽 37도로 기울고 있다. 왼쪽 추력 레버는 9.3도로 내려와 N1 스피드가 35.1%가 됐다. 선외각 경고. 이륙 후 4분 42초가 경과했다. 마침내 선외각 경고음이 울린다. 기장이 놀란다. 갑자기 무슨 일인가? 부기장이 엉겁결에 사과한다. 죄송합니다. 부기장은 자신의 조작 오류라고 생각한 것일까? 선외각 경고가 다시 울린다. 선외각 경고입니다. 왼쪽으로 49도로 기울었다. 고도는 1700피트. 구름 위로 올라와 있다. 주변이 온통 구름이다. 비교할 시각적 참조물이 없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얼마나 기울었는지 감각이 없다. 기장은 오토파일럿을 해제한다. 10개월 전에는 기체 자세를 바로잡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기장은 기울고 있는 왼쪽으로 기울인다. 기장은 실수를 깨닫고 즉각 반대쪽으로 기울인다. 기장이 조종관을 왼쪽으로 기울인 것은 불과 4초다. 그러나 4초도 너무 긴 시간이다. 기체는 순식간에 왼쪽으로 90도 꺾인다. 줄 끊어진 연처럼 순식간에 양력을 잃고 추락한다. 360도로 뒤집히는 기체 안에서 부기장이 외친다. 기장님! 기장님! 회복. 비정상 자세를 회복하는 훈련을 조종사들은 받는다. UPRT, 비정상 자세로 인한 조종 능력 상실 항공사고를 예방 및 회복하기 위한 훈련이다. 선외각이 60도 이상일 때 수평으로 유지하는 것은 기초 단계에서 배운다. 수평 자세가 되기 전에 기술을 들면 실속에 빠질 수 있다. 비정상 자세, 비정상 자세. 기장에게 아직 남은 기회가 있을까? 기장은 기술을 당긴다. 그러나 기체는 뒤집힌 상태다. 기술을 당기면 지면을 향해 급강하할 뿐이다. 기체는 나선을 그리며 추락한다. 과속 경고가 조종석을 채운다. 기장님! 기장님! 기체는 거의 수직으로 최대 하강 속도 분당 45,000피트로 내리꽂힌다. 기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끝내 날개를 수평으로 맞춘다. 기수도 이제 거의 수평으로 당겼다. 그 상태로 바다에 부딪힌다. 바다에 부딪혔다는 표현만으로 부족하다. 시속 1000km에 가까운 속도로 폭발하듯 산산조각이 났다. 모든 것이 갈기갈기 휴지 조각처럼 구겨지고 찢겼다. 경고음이 울린 지 25초가 지난 후였다. 복귀. 어부들은 굉음과 함께 뿌려지는 파편을 보았다. 1년 2개월 전 라이언에어 610편의 추락 지점에서 64km 떨어진 곳이다. 어선들이 추락 현장에 다가가 생존자를 찾는다. 흩뿌려진 잔해 사이로 멀쩡하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고 현장을 인도네시아 교통안전위원회가 수색한다. 잦은 항공사고로 사고 조사만큼은 체계가 잡혀간다. 해저 수색에서는 놀라운 성과를 내기도 한다.
바닷속에서 블랙박스를 찾았지만 CVR을 보호한 케이지가 충격에 파손돼 메모리 유닛이 뜯겨나갔다. 신호 발생기도 없이 산산조각난 메모리를 찾아낼 수 있을까? 그때까지도 기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조사팀은 해저 수색을 이어갔다. 사고 발생 3개월 후 기적적으로 잔해 주변에서 메모리 유닛을 발견했다. 메모리는 복구에 성공했다. 자료를 다운로드한 사고조사팀은 크게 실망한다. 조종석의 마이크가 고장나 녹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부기장석의 일부 녹음만 남았다. 기장의 목소리는 지상에서의 교신 일부만이 남았다. 기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 수는 없을까? 답은 다른 곳에서 나온다. 조사팀은 스리위자야 항공의 조종사 훈련 과정을 참관했다. 기체가 비정상 자세로 기울어지자 조종사들은 기수부터 들었다. 당연히 실속에 빠진다. 무슨 상황인지 판단을 못하다가 교관이 지적한 후에야 문제를 파악한다. 교관도 훈련생도 UPRT 훈련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아프한 기장은 부실한 훈련 과정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단순한 고장이었다. 자동 추력 장치를 해제하고 추력 레버를 잡기만 하면 바로 해결되는 일이었다. 부실하게 정비받은 부실한 기체를 부실하게 훈련받은 조종사가 부실하게 조종했던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항공산업은 앞으로도 급성장할 것이다. 성장하는 키만큼 그림자도 길어지고 있다.